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2월 1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마지막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그 징계 이유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나라하게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해서 날짜를 다시 잡자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뭔가 쫓기듯이 새벽 4시에 전격적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을 했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갑자기 쫓기듯이 급하게 새벽 시간에 검찰총장을 징계를 했을까? 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모처에서 어떤 오더가 떨어진 것 아니냐. 빨리 해야지. 빨리 오늘 중으로 해결하라. 다른 또 정치 일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중으로 빨리 징계를 끝내라. 그런 모처의 오더가 떨어졌겠죠. 모처는 어디겠습니까? 제 뒤로 저 멀리 보이는 청와대가 어쨌든 이번 사태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뭔가 오더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총장 새벽 4시 징계 정직 2개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만 우선 소개를 드리면은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 그리고 정한종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했죠. 정한종 교수가 언론과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의 공헌을 생각해서 지금 징계 이후 처음에 해임하다가 징계 6개월, 3개월 하다가 2개월 됐지 않습니까? 왜 2개월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윤석열의 그동안 공헌을 생각해서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른바 적폐수사 이런 것을 공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이것을 공헌이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부터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2개월 내렸다고 이야기한 이 자체부터가 이것이 순수한 법적 근거, 규정에 의한 근거해서 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 징계를 했다. 그것을 자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언론에서 추미애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추미애가 처음에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 해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가 많다.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추미애가 일단 뒤로 한 발 물러서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또 이 정한종 교수가 정면에서 그 징계를 추진했습니다. 그 뒤에 모처가 있겠죠. 그 뒤에 모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추미애가 약간 물러선 과정에서 해임을 하려다가 겨우 2개월 징계가 내려졌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볼 때는 겨우 2개월일 겁니다. 그래서 겨우 2개월 징계 내리려고 그 난리를 쳤느냐. 그래서 추미애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번 징계위원회도 검찰 몫으로 들어갔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명을 해서 좀 어중중한 위치에서 양다리 걸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징계위에서 4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6개 혐의 전부 무혐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권을 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이 결정을 했다. 이건데 그렇게 그것만 보면은 과거에 고기영 그 법무부 차관 사표를 냈죠. 그리고 조남관 대검차장 전부 추미애 사단인데 윤석열 징계에 반대를 했던 그 인물들과 같이 반란을 했다. 추미애 사단 검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족수를 채워줬습니다. 만약에 신성식 부장이 처음부터 윤석열 징계에 반대했다면은 징계에 안 나갔겠죠. 안 나가고 그러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족수는 채워주고 본인만 반대를 하니 3대1로 의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충성심은 보여주면서 또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찰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본인도 검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닌가. 자, 그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징계 혐의 6개였죠. 처음에는 6개인데 그중에서 4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일단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인데 자, 자세히 보시면 채널A 관련 사건이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채널A 사건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을 해서 수감 중이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터 코리아 대표의 취재 협조를 강요를 했다. 그런 의혹을 다룬 사건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2가지가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계 이유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열린 징계위에는 이 채널A 관련 수사가 한창일 때 대검과 중앙지검 핵심 참모였던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그것과 관련된 진술서를 냈습니다. 진술서를 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3명은 누구냐면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대검 반부패 형사부장이죠. 그리고 이정현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그리고 김관정 동부지검장, 당시 대검 형사부장입니다. 채널A 사건을 수사를 했던 그 지휘선상에 있던. 그런데 이 3사람은 추미애 사단 핵심 인물들이죠. 그래서 추미애 사단의 검찰 간부가 총출동해서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도 방해하고 수사도 방해했다. 자, 이런 의견서를 진술서를 냈는데 그 진술서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간부 진술서에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지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아니 언제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느냐, 갑자기 왜 대통령 얘기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것을 쓴 검찰 간부가 추미애 사단의 검찰 간부가 총장을 정치적으로 본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반박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징계는 조폭들의 사적 보복 같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반대로 그 추미애 사단 검찰 간부는 진술서에서 윤석열은 사조직 두목에는 어울린 사람,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조직 두목. 본인의 검찰총장을, 본인의 직속 상관을 두목에는 어울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징계 진술서에 대통령이 되면,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상당히 저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것이 어쨌든 이 최종 승인권자가 저 모처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면은 왜 문재인이 윤석열을 꼭 쳐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압축이 됩니다. 크게 2가지겠죠. 윤석열을 반드시 쳐내야 되는 것.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그리고 증거 인멸 사건, 이 사건은 청와대 저 뒤에 있는 모처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떨어졌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월성원전 1호기 언제 영구 폐기되느냐, 경제성도 따지기 전에 그 말에 떨어지기 무섭게 경제성을 막 조작하고 했습니다. 몸통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죠. 저 모처에 있는. 그리고 지금 수사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부정 개입 의혹 사건, 거기서도 모든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임종숙 비서실장에게 당신 좀 이야기해라, 출마하라고, 그것을 다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7개, 8개 부서가, 청와대 부서가 동원이 돼서 표적 수사도 하고 하명 수사도 하고 후보 교통 정리도 하고 자리 나눠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약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몸통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일단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행이 되면 몸통까지 날아오게 되니 어쨌든 쳐내야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퇴임하고 나면 전부 차별화돼서 사고 처리되고 백담사도 가고 다 했었죠. 퇴임 후가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퇴임 후에 그 불안한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이 이 검찰 간부 진술서대로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몸통, 그때는 검찰총장 아니라 이 사법권 검찰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몸통으로 거론되는 그 사람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바로 윤석열 징계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삼아야 된다. 윤석열을 그냥 나오는 것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삼아야 된다. 심지어는 특별검사 도입, 특검 이야기까지 합니다. 윤석열을 겨냥해서 특검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강욱이 이야기했죠. 최강욱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이야기했는데, 최강욱이 또 최근에는 이 판사와 검사는 퇴임 1년이 지나야지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놨죠. 윤석열 출마 방지법 그렇게 불렸는데, 그런 정도로 철저히 출마를 봉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출마를 대선 가도를 달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살해는 권력 수사를 방해를 했고, 대권 가도 가는 것도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복잡한 셈법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징계에 나선 것이다. 자,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다시 윤석열이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용 확률이 낮은 징계 2개월조, 만약에 해임을 하면은 저번에 직무정지 때 인용됐었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징계 2개월에 그쳤다. 이런 복잡한 사정들은 추미애는 잘 모르고 그냥 해임으로 밀어붙였다가 어머니의 일패를 당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경우에 최대 실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냐면은 사법처리, 공수처나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이 사법처리가 된다고 해도 억지로 여러 가지 지금 걸려있는 게 있죠. 무슨 추미애가 어떤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6가지 또 징계위에 해부하면서 걸었던 문제들,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는 그런 주장들, 또 첫건 윤대진 검사장의 형 문제, 그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걸어서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가 되면은 일단 그때 바로 구속된다고, 가령이라 해서 구속된다고 해서 이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야 되죠. 그럼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은 그 사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러면은 옥중 출마,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다양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징계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서울 여의도 정가에 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윤석열의 정치권 등장은 필연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 패배를 하면은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은 거의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해산하는 과정, 해체. 그래서 해처 모여가 이루어지겠죠, 야권에서. 그 경우에 윤석열 신당,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던 윤석열 신당이 태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이 자연스럽게 대선 주자로서의 구심력이 확대되면서 반문 진영을 아우르게 된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문재인의 경쟁 상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오늘 아침에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은 이겁니다. 특별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정직 2개월 되고 나서 발표한 입장문인데,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임기재 총장, 불법, 법치주의 훼손, 헌법과 법률 절차, 이런 단어들은 모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단어입니다. 직접 겨냥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오늘 징계위 결정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정치 쪽에 한 발짝 다가섰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또 묘하게도 정직 2개월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아도 바로 정직이 되는 건 아니죠. 추미애 장관이 재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 재가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조금 남아있는데, 아직은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내린 첫 지시, 그러니 완전히 정직이 되기 전에 내린 마지막 지시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지시였습니다. 검찰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라. 민생경제. 자, 정직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코로나 관련 민생 대응을 주문을 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일선 검사들이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기소유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불필요한 소환을 하지 말고, 또 벌금형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 집행유예를 하라, 뭐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민생 대응, 이런 것은 정치인의 메시지죠. 정치인들이 자주 내놓는 메시지입니다. 민생, 코로나 민생,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오늘 윤석열이 정식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에 내린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은 당장 그 본인이 수사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했지만, 아마 앞으로 당분간 윤석열 공포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그런 그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혹시라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바로 들어오면은 재가를 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지죠. 그리고 본안 소송을 다룰 때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공포에 시달릴 것 같고, 특히 만약에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정광석화처럼 해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통까지 바로 겨눌 수가 있죠. 그것뿐이 아니고 퇴임을 하고 나서 윤석열이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오늘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을 했죠. 금태섭 전 의원이 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서민 교수는 2달 동안, 그 징계를 받은 2달 동안 인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 열성 지지층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꼭 감옥 가라. 널 영원히 잊지 않으마. 이런 글까지 서민 교수가 남겼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좀 뒤로 빠지고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과 상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감에 좀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